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커스 경남 남두용입니다. 10년의 기다림 끝에 가야 고분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이 7개의 가야 고분군 중에 5개가 경남에 위치해 경남은 또 한 번 세계적인 문화 관광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는데요. 마리산 고분군이 있는 함안군은 세계유산 등재 과정부터 등재 이후까지 핵심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포커스 경남에서는 조근재 함안군수와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군수님.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10년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가야 고분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마리산 고분군이 있는 함안군, 굉장히 반가운 소식일 수밖에 없겠는데요.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그때 현장에 계셨잖아요. 선정될 때. 예. 어떠셨습니까? 예. 네. 지난 9월 17일 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세계 45차 유산 총회에서 함안군, 마리산 고분군을 포함해서 우리 7개 고분군이 유네스코 등재가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제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네스코 등재되고 난 그때 그 순간은 정말 우리가 감개무량했습니다. 마리산 고분군은 2013년도에 잠정 목록으로 등재되었다가 10년 만에 유네스코 등재가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함안 군민들이 그동안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서 물신양면으로 노력해 주시고 또 힘을 모아주신 덕분에 유네스코 등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은 그 유네스코 등재된 마리산 고분군을 앞으로 잘 관리해서 보존해서 앞으로 후손들인데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유네스코 등재된 기본 목적은 주변 국가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독특한 체계를 유지하며 동아시아 고대 문명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는 점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인정된다는 뜻으로 유네스코 등재가 되었습니다. 거기는 함안 마리산 고분군, 그리고 김해 대성동 고분군, 고령 지산동 고분군, 창녕 교동 송현동 고분군, 또 고성 송악동 고분군, 합천 옥전 고분군, 남원 두랑리 고분군이 같이 유네스코 등재가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세계유산 등재 정말 축하드리겠고요. 그래서 함안군에 있는 마리산 고분군이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가야사를 잠시 좀 살펴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군수님, 저희 금관가야와 더불어서 이 가야 문화를 대표하는 아라가야 유적이죠. 예, 아라가야 유적입니다. 아라가야는 1500년 전에 560년간 아라가야 왕국을 이었던 가야국입니다. 그 가야국이 1세기부터 6세기까지 조행된 그 무덤을 보고 지금까지 역사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야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기록이 없기 때문에 가야를 어떻게 정립을 할 것인가는 앞으로 발굴되는 유물을 어떻게 학술 토론을 통해서 가야를 정립할 것인가를 앞으로 연구를 하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라가야는 정말 560년간 가야의 맹주로서의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앞으로 가야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부터 마리산 13호원에서 뚝계석에서 별자리가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남도육성이라는 별자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 함안으로 봐서는 아주 중요한 유물로 지금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인들이 그 별자리를 보기 위해서 지난해는 한 150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올해도 제4회 별자리 축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마리산 45분에서 봉황 금관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봉황 장식의 금동관이죠. 봉황 장식의 금동관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5점의 유물이 발굴이 됐는데 그 유물이 정말 정교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유물은 지금 서울중앙박물관에 임대를 해서 지금 거기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안에 오시면은 다음에 언제든지 그 실물을 볼 수 있는 유물을 전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코모스 실사가 있는 2021년에는 75분에서 중국 남조에서 선물을 받아오던 백자 청자가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그래도 외국과 교류를 할 수 있었던 그 능력이 우리 아라가야에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라가야가 정말 대단한 국가였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 안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저희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세계유산 등재 그 전 과정 있잖아요, 군수님. 예. 거기서 함안군의 역할이 매우 지대했다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군수님께서 여러 준비를 좀 해오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준비를 그동안에 해오신 건가요? 2013년도부터 잠정 목록이 되고 난 이후에 10년 동안 우리 아라가에서 유물이 계속 발굴이 되었습니다. 유네스코 실사원은 그 기간에도 유물이 계속 발굴이 됨으로써 동아시아 고대 국가로서의 인정을 받는데 그 역할을 우리 아라가에서 톡톡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앞으로도 발굴되는 유물들이 나오면은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더 증가시킬 수 있는, 정대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네. 발굴은 아직도 이제 계속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발굴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네네. 예. 학술 심포지엄 같은 것도 앞으로 열릴 것이고. 예, 학술 심포지엄도 지금 11월 중에 학술 심포지엄을 해서 우리 아라가야에 대한 역사성을 다시 재조명할 겁니다. 예. 아라가야 문화제 같은 것도 개최해 오셨다면서요? 아라가야 문화제를 10월 6일, 7일, 8일, 3일 동안 제35회 아라가야 문화제를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많은 분들이 함안에 방문하셔서 아라가야 문화제를 같이 즐기고 고분군도 같이 산책을 하고 탐방도 하고 했습니다. 네네. 앞으로 아라가야 문화제가 더 세계적인 문화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 아라가야 문화제뿐만 아니고요. 최근에 함안 마리산 고분군의 가야 고분군 세계유산 등재를 기념하기 위한 2023 마리산 고분군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웠던 모양이고요. 예, 그걸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제가 알기로는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이 경남에서는 처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때 22년도에 우리 문화유청에서 공모를 신청했습니다. 2003년도에 지금 23년도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금 10월 20일부터 11월 8일까지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이죠?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인데 토요일, 일요일은 정말 많은 관광객들이 다녀가시고 평일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저녁으로 다녀가고 있습니다. 특히 함안군에 계시는 분들도 저녁으로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을 보기 위해서 마리산 고분군을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을 보러 오실까요? 어떤 부분 때문에? 이제 첫째는 경남에서 처음 하는 거고 이때까지 우리가 접해보지 못했던 그런 영상의 그 페스티벌을 보기 위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자기들도 처음 봤을 때 정말 감동적으로 그걸 갖다가 즐겁게 느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마 피부에 와닿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SNS를 통해서도 좀 많이 번지고 있어가지고요. 굉장히 진짜 아름답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하신 거예요? 어떤 그런 장치입니까, 그게? 장치는 빛을 쏴서 그걸 갖다 영상을 만들어서 이게 이제 만들어서 하는 건데 그걸 갖다가 저기 지금 하는 기획팀이 평창 올림픽을 갖다가 폐막식을 했던 그 기획팀이 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걸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세계적인 작곡가죠. 양방원 감독이 직접 참여했다고 이 페스티벌에. 양방원 감독이 그날 개막식 하는 날 자기가 직접 참여해서 피아노 연주를 해주셨고 지금 거기에 나오는 그 연주를 양방원 감독이 직접 연주를 갖다가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양방원 감독은 우리 함안 홍보대사로 서로 홍보대사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홍보대사를 임명했는데 그분이 또 국제 유네스코 등재 홍보위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마리산 고분군을 한번 방문을 해보시고 정말 그 관련된 그런 분들인데 마리산 고분군이 정말 아름답다.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이 한번 다녀가셔야 되는 아주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그런 걸 홍보를 지금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양방원 감독님이 어떻게 홍보대사까지 되셨죠? 그러니까 그 함안 출신이십니까 혹시? 함안 출신은 아닌데 자기가 이제 함안에서 그 마리산 고분군이 그 아름다움을 갖다 자기도 느끼고 자기가 그 부분을 홍보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이 마음속에서 우려 나와서 그래서 홍보대사를 기꺼이 수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보시기에도 매우 아름답더라. 이걸 알려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이렇게 쭉 나눠보니까 마리산 고분군에 대한 군수님의 그 특별한 애정이 좀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마리산 고분군의 매력 있잖아요. 그걸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마리산 고문군은 3호분 내지 3호분, 4호분 거기에 이제 올라가면은 군청 딱 뒤에서 보이는 그 고문군입니다. 예. 그 고문군에서 올라가면은 남서쪽으로 한 2km 정도 이게 조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 고문군은 봉우리에서부터 옛날에 왕들의 무덤이 아주 큰 무덤이 조형이 되어 있고 또 가지 능선에 한 3가지 정도의 가지 능선에 이게 또 저 무덤이 조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걸 봤을 때 정말 참 아름답고 그 당시에도 무덤을 쓰면서도 거의 어떤 미적 감각을 갖다가 염두에 두고 무덤을 조형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삼국시대에 또 무덤들도 다 있지만은 한꺼번에 저렇게 많이 조형되어 있는 무덤은 아마 마리산 고문군이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 고분군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씀이시잖아요. 뭔가 예. 미적 감각이 있다는 말씀이신데 뭐 어떤 부분이 그렇다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능선의 모양입니까? 아니면 배치입니까? 상한 봉우리 정상에는 예. 왕들의 무덤처럼 이렇게 아주 우아하게 만들어 놨고 예, 예. 또 가지 능선에는 제주도 오름처럼 그렇게 무덤을 조형을 해놨습니다. 네, 그런 게 이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런 예. 말씀이시군요. 예. 한번 가서 한번 봐야겠습니다. 예, 꼭 한번 다녀가시기 바랍니다. 실제 예. 보면 참 아름답다는 그런 느낌을 좀 받게 되는데요. 예. 군수님이 워낙 자랑을 많이 하시니까 한번 가서 좀 봐야겠습니다. 자, 어쨌든 자 함안의 마리산 고분군 세계 문화유산에 이제 등재가 됐고 이제 앞으로 함안군에서 여러 가지로 또 활용도 하시고 또 보존도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함안군에서 이 세계적인 관광지로 키워보겠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고 계셔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좀 갖고 계신지 궁금해서요. 일단 마리산 고분군이 훼손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관리 보존해야 하고 예. 이제 역사 유적지구를 조성을 해야 되고 예, 그다음에 예. 왕의 정원을 조성할 거고 어떤 거요? 어떤 거 조성하실- 왕의 정원을 조성할 거고요. 네네, 네. 오색 가야들을 조성할 거고 예. 그렇게 해서 우리 이제 마리산 고분군이 세계적인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또 우리 함안은 토기가 가마트가 한 22개가 그렇죠. 생산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가마트가 생산된 그 부분도 앞으로 발굴하고 해서 예. 그것도 사직 지정을 받아서 앞으로 관리를 잘해서 그 가마트가 아라가야 시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네, 그것도 네. 학술 토론을 통해서 다 규명을 해내야 된다. 예.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지뿐만 아니라 거기서 출토되는 여러 가지 그런 문화재를 통해서 학술적인 부분도 계속해서 육성해 나가신다는 말씀이시고 규명도 해 나가신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예, 네. 그 이제 가야사에 대해서는 지금 기록이 없습니다. 예. 기록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삼국시대는 기록이 있어서 교재를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했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 가야에 대한 부분은 지금 교재에 교육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유산이 학술 토론을 통해서 정립을 해서 교재를 만들어서 우리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예. 그래서 이제 저기 우리 함안 같은 경우에는 함안 교육청에서 3학년 교재를 만드는 거는 함안 교육청에서 만들 수 있다고 3학년이라면 뭐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네. 3학년 역사 교과서는 함안에서 만들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군요. 지금부터 함안 교육청하고 우리 또 함안군청하고 서로 해서 내년도 3학년 교과서에는 우리 가야국에 대한 부분을 또 교재를 만들어서 예, 예. 공부를 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때부터 예. 알아가야 중심지였다 하마니 이렇게 예, 또 이런 이제 교육을. 4학년 교재는 도교육청에서 저걸 또 자체적으로 교재를 만들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이제 4학년 교재는 역사 교과서를 또 가야에 대한 교재를 만들어서 우리 후손들인데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만들 거고 이제 문화유청에서는 결국 교육부에 자료를 줘서 교육부에도 앞으로 필요한 부분은 역사책에 네. 교재를 만들어서 공부를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그런 것도 견인차 역할을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출발했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예. 이해하겠습니다. 자, 마리산 고분 얘기는 여기서 좀 정리하고요. 군수님 군정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예, 조은재 군수님 민선 7개에서 민선 8개 재선하셨는데 재선도 이제 2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두시고 군정을 운영해 오셨나요? 일단 함안 군정은 저와 우리 함안 군청 모든 직원들은 함안 군민들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려고
또 직원들이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청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주신 덕분에 그래도 함안 국민들이 생활하는데 뭐 불편함은 있지만은 불편을 최소화 줄여서 조금이라도 더 즐거운 마음으로 사실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함안 국민들이 더 편하게 사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우리가 5대 목표가 과제가 있습니다. 아, 5대 목표요? 그 군역 목표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감동하는 복지 교육, 또 창의적인 활력 경제, 살기 좋은 부자 노고, 또 세계 속의 관광도시, 조화로운 군행 발전 그런 5개 목표를 가지고 우리 함안 국민과 더불어서 함안이 더 크게 발전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개의 군종 목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재선도 하셨으니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좀 말씀을 주시죠. 그 5대 군종 목표를 어떻게 좀 실현해 왔다. 대략적으로 말씀을 좀 주신다면. 일단 7원 생활권에 606억 원의 농촌 해발 사업을 우리가 공모를 신청해서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3.7건 대상권역에 606억 원을 투입을 할 것이고 또 가야권에는 245억 원의 예산을 만들어서 또 가야권에 예산을 투입할 것입니다. 그래서 또 입고 농촌 정비 공간 산이면 입국지구 농촌 공간 정비 사업 선정이 됐고 입국 온세미로 공원 조성을 할 것이고 낙동강 상생 협력 구축 사업 준공으로 국민 생활 개선과 삶의 질이 향상이 이바지했습니다. 또한 공영 주차장을 확대해서 해전 교차를 설치하고 또 함안과 마산 간에 시내버스 한성을 또 했습니다. 한성을 했고 또 보훈복지타운과 함안 독립공원 복지타운과 함안 독립기념관을 또 건립할 예정이고 또 우리 파크 골프장과 그라운드 골프장을 많이 만들어서 국민들이 또 체육 활동을 하는데도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 지자체 장님들 오시면 여쭤보는 것 중에 하나가 어쨌든 그 지역의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이제 기업 유치라는 것이 가장 큰 화두이기도 하고 또 많은 또 노력을 기울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안군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는가? 지금까지 이제 성과를 조금 말씀해 주셨고 앞으로 함안을 이렇게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 보겠다. 함안에는 지금 기업체가 한 3,000개 정도 기업체가 있습니다. 있고 농공단지, 기업단지가 한 22개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이제 올해 적극적으로 기업 유치 활동을 하기 위해서 2020년도에는 9건의 사업비에서 4,392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를 하고 또 신규 고용은 2,803명을 신규 고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2023년에는 2건의 사업비에 850억 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신규 고용은 144명 규모의 투자 협력을 이 부분은 군에서 한 게 아니고 업체와 투자 협력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구인 구직해서 한 80명이 또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또 오늘 구인 구직 만남의 날을 오늘도 개최했습니다. 아, 구인 구직 만남의 날을 개최를 하시고 이제 분기별로 구인 구직 만남을 해서 기업체는 근로자를 갖다가 필요한 근로자를 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받을 수 있고 또 근로자들은 또 기업체에 자기가 취업을 할 수 있어서 함안에서는 좋고 그래서 서로 상생하는 그런 분위기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함안이 창원하고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다 보니까 관련한 기업들이 이렇게 좀 함안으로 이렇게 좀 옮겨온다거나 이제 그런 좀 흐름도 있는지 모르겠네요. 결국 전에 창원에서 함안으로 다 이주해온 기업입니다. 기업이고 지금 마산 창원 쪽에서 지금 함안으로 출퇴근하는 인원이 대충 한 3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군수님, 함안군의 농업 인구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아까 5대 그 군정 목표 말씀하실 때도 그 살기 좋은 부자 농업이에요. 어떤 걸 또 지금까지 해오셨고 실현 방안이 좀 궁금합니다. 함안군의 농업은 아주 선진화되어 있습니다. 선진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함안의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지금 이제 전업, 기업 형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전업 기업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필요한 인력들이 더 필요하게 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인력이 부족한 인력은 해외에서 한 80명 정도 지금 유입을 해서 함안에 농업에 인력이 지금 종사하고 있습니다. 네네. 하고 있고 또 옛날부터 간행농업으로 하던 배 농사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 연세 드신 분들이 일부 배 농사를 짓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농약을 갖다가 살포하고 하는 데는 농약 기계도 없고 또 인력도 부족하고 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은 우리 함안군과 농협과 같이 서로 협력을 해서 예. 드론으로 농약을 갖다가 지금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드론으로 농약을 살포하는 그 부분을 우리 함안군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은 간행농업을 하는 분들은 군에서 예산을 지원을 좀 해줘서 그런 분들이 농사를 조금 쉽게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고 또 전업농업을 하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어떻게 경영을 할 것인가를 그 부분도 우리가 경영 기법도 또 도입을 해서 그런 분들인데 교육도 시키고 자기들은 또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에 필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씩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 포커스 경남에 오시는 단체장분들께 또 드리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인구 소멸 부분입니다. 이게 참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 해결 방안을 여쭙기는 좀 그렇긴 합니다만 그래도 나름 지자체 차원에서 대책을 또 마련하셔야 되고 대응책을 또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 함안군은 어떤 생각을 좀 갖고 계시는가요? 인구 소멸 부분에 대해서는 저거는 뭐 우리 함안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게 참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예. 장기적으로 계획은 이제 국가에서 인구와 출산율이 높아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예. 지금 출산율이 0.7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조기에 결혼을 해서 네. 좀 더 출산을 많이 해서 우리나라 인구가 늘어나는 게 정말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 그래서 그 지금 당장은 우리가 또 학생들인데 조금이라도 또 지원을 더 해줘서 네. 가만히 와서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그래서 지금 교육비를 한 58억을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청소년 해외어학연수도 하고 진로 네. 아카데미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다른 시군보다 아마 교육비가 좀 많이 지금 지원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교육 관련된 부분에 많은 또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교육 관련된 부분이고. 부분은 우리가 함안에는 장학재단이 3개가 있습니다. 예. 우리 공립장학재단이 지금 장학금 전체 규모가 한 200억 정도 장학금이 지금 조성돼 있고 예. 그다음에 조웅장학재단, 해남장학재단 이런 장학재단이 장학재단으로 있어서 우리 지원을 해주고 계시고. 함안에서 출신 대학교 가고 했을 경우에 네네. 그 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많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 인구 유입이라든가 이런 부분 관련해서도 고민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요. 청년들은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예. 청년들이 함안에 와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에는 10개 팀이 창업을 했는데 7개 팀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또 7개 팀이 예. 함안에 유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열심히 도와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잘 들어봤습니다. 조근재 함안군수님의 마리산 고분군 그 등재부터 해서 세계유산 등재부터 해서 군정 관련된 얘기들은 이제 말씀을 쭉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뭐 국민 여러분께 또 도민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지금 주십시오. 사랑하는 함안 군민과 존경하는 경남 도민 여러분, 변함없는 신뢰에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언제나 행복과 함안의 발전을 위해 꾸준히 군민 여러분과 소통하는 군정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오랜 염원이었던 마리산 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됨에 따라 아라가야의 왕도 함안이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 속의 역사 문화 관광 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는 11월 8일까지 마리산 고분군 미디어 파사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미디어 파사드를 관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깊어가는 가을밤 세계유산인 마리산 고분군과 함께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근재 함안군수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군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자, 포커스 경남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